자, 일단 오늘은 그 이제 입문 강의에 이제 어떻게 보면 소개와 그리고 어떤 이제 구성으로 이제 돼 있느냐, 이거를 이제 소개를 한번 드리고, 그리고 이제 제가 일반인 분들도 그냥 초대를 드렸기 때문에 이제 QA 시간을 가지면서 좀 소통하려는 시간을 좀 가져보려고 합니다. 아무래도 제가 이게 다 찍어놨어요. 이게 10주 완성이라고 해가지고 한 주에 챕터 4개씩 만들어 가지고 10주 완성을 이제 완성을 시켰고요. 이게 요번 특강에서 제가 말씀을 드리긴 할 건데 전체적인 이제 목차가 아마 여기 어딘가 있을 건데 전체 목차가 이거는 수요일 날 들어보시면 될 것 같고 전체적인 목차를 여기 있다. 어 이게 이제 1주차 제가 이제 마인드 편부터 시작해 가지고 이제 어플 볼 줄 아는 사람도 없어요. 그러니까 이 의미를 먼저 제가 한번 설명을 한번 드리면은 이게 마인드가 이제 왜 중요하냐면은 이게 어떻게 보면 진짜 8할 이상이에요. 마인드가. 왜 8할 이상이냐? 왜 못했냐라고 물어보면은 갖가지 이유들이 있어요. 갖가지. 그게 다 마인드하고 관련이 돼 있어요. 뭐 조급해서 샀다든가 아니면 무관심해서 샀다든가 두려워서 못 샀다든가 아니면 뭐 하여튼 여러 가지 그 감정 때문에 이제 실수와 이런 거를 이제 하는데 동기부여, 그다음 목표가 없고 이제 시간을 이제 투자를 못했고 그다음 돈을 이제 만들어내는 거, 신용 창조까지. 이게 이제 다 마인드에서 이제 나오는 그런 덕목들인데 요거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을 한 게 1주차의 마인드 편이고요. 이거는 이제 수요일 날에 좀 더 자세하게 설명을 좀 들어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어플 편, 이게 기본적인 어플 편인데 대부분은 지금 이제 호갱노노 정도는 알고 있어요, 어플을. 물론 뭐 다 자유자재로 다루진 못하겠지만 대충 어떤 어플이고 좀 많이 보는 어플 중에 이제 하나인데 얘가 제일 초보용입니다, 사실. 그래서 이 어플마다 그 장점들이 다 틀려요. 이거 호갱노노 같은 경우는 약간 좀 분양, 요쪽에 좀 더 비중을 좀 많이 뒀기 때문에 그래픽이 그거 보기에 경쟁률이랑 이런 거 보기에 좀 잘 돼 있고요. 아실 같은 경우에는 그 실거래가 기록이라든가 아니면 재건축, 재개발 이런 표시들이 그 지도에 좀 잘 나와 있는 메인으로 좀 나와 있는 그런 느낌이고 부동산 지인 같은 경우는 좀 숫자. 그러니까 얘는 사용을 많이 못 해봤을 거야. 부동산 지인은 뭐 들어보지 못하신 분도 있을 수도 있는데 얘는 주로 숫자입니다. 그래서 약간 투자자들을 위해서 만든 거예요. 그래서 메인 화면이 거의 이제 시그니처라고 볼 수가 있는데 호갱노노 같은 경우에는 딱 보면은 뭐 왕관 표시가 있죠. 초보자들이 쉽게 보기 위해서 왕관 표시가 어디가 대장 아파트고 청약이 좀 빨간색으로 돼가지고 좀 부각이 좀 돼 있는 편이고 아실은 딱 열면은 재개발 재건축 뭐 이런 게 색깔이 좀 달라요. 그래서 걔가 좀 부각이 좀 돼 있고 부동산 지위는 첨떡 열자마자 이제 숫자예요. 서울이 몇 프로 떨어졌고 전세가 몇 프로 올랐고 이런 좀 흐름 관련된 쪽에 좀 신경을 좀 많이 쓴 어플이고 리치고가 이제 제일 마지막에 이제 나온 어플이라서 저도 이제 최근에 이거를 많이 보고 있는데 그 각각의 그 기능들을 다 모았어 사실은 리치고가 어. 장점들이라고 하는 거를 다 모아가지고 얘 같은 경우는 그 뭐랄까 좀 어려워요. 근데 대신에 이 기능들이 많아지다 보니까 좀 아이콘이 좀 작다 그래야 되나? 작은데 기능이 많어. 기능이 많아요. 그래서 얘는 좀 예측 뭐 AI 뭐 예측 기능도 있고 별의별 기능이 다 있는데 어, 좀 공부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런 어플들에 대해서. 그래서 이 어플들을 사용할 수 있으면 지금 현재 그리고 이 어플들에서 나타나는 이 지표가 어떤 의미인지를 알면 어떤 의미인지를 알면은 쉽게 우리가 현재 부동산의 흐름이 어떻게 되는지를 이 어플을 통해서 알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지표가 나타내는 의미를 알아야 되고 그 지표를 쉽게 여기다가 어플에서 뽑아 쓴 그 위치가 어딘지를 보면은 흐름도 알 수 있고 입지 파악도 금방 된다는 거예요. 아실 같은 경우에는 뭐 최고가 순위 이런 것도 있거든요.
서울시에서 가장 비싼 거 뭐 10개. 그러면 임장도 그 금액대 높은 것만, 좋은 것만 쓱쓱쓱 갈 수 있는 거고. 내가 뭐 7억대 노린다 그러면 7억대 중에서 괜찮은 아파트가 어디냐? 그 수많은 아파트 중에서 최상위 나열을 하면은 좋은 거부터 가보면 되거든요. 응? 그런 이제 활용이 좀 가능한 거죠. 그리고 이제 3주차 때는 이제 입지를 이제 배우는데 입지 요소 중에 이제 중요한 것만 담았어요. 그러니까 왜 가격이 그렇게 형성됐는지에 대한 이해인 거예요, 이거는. 그러니까 뭐 우리 동네는 살기가 좋은데 왜 가격이 낮지? 저기는 공기도 안 좋고 살기 안 좋은데 왜 가격이 높지? 이런 거를 이해하려면 이제 입지 공부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거를 이해를 못하면 어 내가 그냥 아는 만큼 보인다고 뭐 직장에서 우리 집까지 가는 그 동선 안에서 보통 골라요. 친숙하니까. 그러니까 자기가 아는 데서 고른단 말이에요. 그냥 제일 좋은 거부터 골라야 되는데 내가 아는 동선에서 고르게 돼 있어요. 입지를 모르면. 그래서 이거를 이제 이해를 하셔야 되고 그다음에 이제 상품도 뭐 내가 강동구를 딱 골랐어? 그러면 분양권을 해야 되는지 입주권을 해야 되는지 기축을 해야 되는지 뭐 여러 가지 또 고민이 된단 말이에요. 근데 각각의 장점과 단점이 다 존재를 하거든요. 그 단점을 극복할 수 있으면 장점을 더 살릴 수 있고 단점을 줄일 수 있으면 그 투자를 해야 되는 건데 모르니까 쉬운 거부터 그냥 하게 돼 있어요. 뭐 기축 아니면 분양권이 쉬우니까 다 안내를 해주니까 광고도 막 해주고 근데 실제로 그렇게 하면은 레벨이 낮은 거지, 사실은. 그러니까 장점과 단점을 분명히 알아야지 이 단점을 커버하면서 장점을 극대화시킬 수가 있는데 예를 들어서 이제 분양권 같은 경우에도 저 같은 경우는 이제 미리 알거든요. 그러니까 5월 달에 어디가 분양할지를 미리 알아, 저는. 그러면 그 4월 달에는 이 입주권 상태로 있겠지. 예를 들어서 5월 달에 분양하니까 4월 달에 입주권 상태로 있을 거 아니에요. 그리고 주변 기축도 다 비슷한 상태에 있을 텐데 뭐 예전에 제가 8월 달인가 7월 달인가 노원구 광운대 쪽을 사람들하고 같이 임장을 갔거든요. 근데 서울원 아이파크라는 데가 곧 분양을 한다라고 얘기를 했을 때 아는 사람이 아무도 없는 거야. 서울원? 이게 뭐죠? 어? 지금은 다 알잖아요. 워낙 핫하니까. 그때 주변에 서울원이 떨어지면 그 주변을 이제 볼고 살 거란 말이에요. 주변을 먼저 사는 거지. 응, 주변을. 그러면 당연히 분양권 투자할 줄 알지만 그걸 활용해서 입주권 투자도 하는 거고. 저희 또 회원 중에 그 당산 리버파크 이거를 분양한다는 걸 또 몰랐어, 아무도. 그러니까 대부분은 분양하고 막 뜨고 그제서야 모델하우스 열리고 그제서야 알아요. 그제서야. 왜냐하면 입지를 모르기 때문에 어, 상품에 끌려가는 거지. 음, 전혀 생각지도 못했던 지역인데 분양이 뜨면은 그 지역을 바라보는 거예요. 그제서야. 상품이 끌려가는 건데 입지를 다 안 상태에서 어디가 분양할지를 이제 알고 있으면은 입주권을 한번 봤거든요. 그랬더니 아주 그 간평가가 낮은 애가 있었어요. 당시에. 그 프리미엄도 뭐 비싸지 않아. 그래서 2억으로 2억 들어갔어. 2억. 2억으로 입주권을 잡았어. 그러고 나서 이제 분양을 이제 나중에 했는데 분양가가 좀 비싸게 나오면서 저절로 그냥 프리미엄이 올라가는 거예요. 키 맞추기 해서 올라가는 거예요. 그렇게 해가지고 이제 돈을 안전마진을 먹고 당첨도 필요 없는 거예요. 사실은 기축도 당연히 분양권이 완판이 됐으니까 또 올라가죠. 기축도 신축 위주로 잡아놨으면 저절로 먹는 건데 청약을 당첨 못한 청약만 이렇게 노리는 거는 그렇게 옳지 못하다. 장단점을 알아야지 되는 거고 이제 가격도 이게 이제 예측의 이제 범위에 들어가는 건데 왜 올라가고 지금은 왜 올랐고 23년과 24년의 차이는 뭐고 뭐 이런 걸 알려면 이 기본 배경을 알아야 되거든요. 매매가 올라가는 원리가 틀리고 전세가 올라가는 원리가 틀리고 수요가 틀리고 그러니까 이 여러 가지 시너지가 이 가격을 지금 만들어내는 건데 그걸 구성하는 항목이 뭐냐는 거예요. 그게 이제 가격표냐. 그러니까 저 할 말이 되게 많아요. 이거 하나하나마다. 근데 입문편에 맞게 가장 쉽고 기초적인 부분을 제가 해놓은 거고요. 그리고 이게 이제 6주차 이제 방향성인데 지금 하는 게 맞냐? 고하는 게 맞냐? 스탑하는 게 맞냐? 1주택에서 2주택으로 가는 게 맞냐? 똘똘이로 가는 게 맞냐? 무주택으로 가는 게 맞냐? 무주택에서 1주택으로 가는 게 맞냐?
여러 가지 투자가 있고요. 그 포트폴리오 관련돼서. 저희 이제 상담은 또 이거를 기초로 알아들으시는 분이 이해를 더 잘해요. 이거를 기초로 해서 이제 상담을 하기 때문에. 그리고 상품도 다 같은 아파트로 보이지만 에세 파킹의 A 뭐 그리고 이제 브리딩 그러니까 그러니까 돈 먹고 돈 먹기 같은 아파트. 어, 화력은 세지만 길게 가지 못하는 거를 이제 다 B그룹에 놓고 캐시 프로가 이제 C그룹에 넣고 이걸 구분하는 게 입지 분석의 시작이에요. 같은 강동구 안에서 다 똑같은 게 아니에요. 얘는 에세 파킹해도 되는 애고 얘는 돈을 넣었다 빼야 되는 거고 얘는 상승률이 높진 않지만 안정적으로 오래 캐시플로우가 나오는 상품. 부동산은 이렇게 나눠져 있어요. A, B, C로. 그래서 그 구분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그다음 목표. 돈을 얼마큼 써야 되고 투자금이 변하면은 다 변합니다. 내가 4억밖에 못 쓸 줄 알았는데 5억이 되면 지금까지 검토한 거 다 없어지는 거야. 그리고 세부 목표 뭐 이런 거 이제 설정하면서 범위를 좀 줄이는 쪽이 이제 방향성 편을 이제 다루고 있고요. 그 다음에 7장 지역 분석. 지역 분석을 어떻게 하고 손품 어떻게 팔고 임장 어떻게 팔고 이거를 알아야지 그 이해를 한단 말이에요. 그동안에 봤던 이론과 그다음 지역과 그러니까 점점 무기를 늘려가는 거죠. 지역 분석을 통해서 내가 회사에서 우리 집 가는 동선만 아는 게 아니라 다 알아. 다 알면은 어디가 저평가가 돼 있고 고평가가 돼 있는지도 당연히 판단이 가능하고요. 그거를 이제 분석을 해가지고 뭐 저는 뭐 어디처럼 뭐 이렇게 리포트를 막 이만큼 써가지고 뭐 네 개 하고 그런 거는 비효율적이라 생각해요. 핵심만 핵심만 딱딱딱 알면은 한눈에 파악이 돼요. 이게 그 방법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또 제일 어려워하는 거 이게 한 번도 경험을 못 해봤기 때문에 대출을 어떻게 하는지도 되게 두려워 많이 합니다. 사실은. 그 대출의 종류도 알아야 되지. 대출을 어떻게 하는 방법들이 있는지 알아야 되지. 활용을 어떻게 하는 건지 알아야 되지. 그러니까 최소한 매수를 하기 위한 최소한의 내용이 다 들어가 있는 거예요. 대출편에도. 그리고 매수. 여기서부터 이제 점점 어려워집니다. 이게 8, 90이 좀 어려운데 매수는 타이밍. 그 질문에도 아까 나왔죠. 왜 매수가 어렵냐? 지금 사야 되는지 말아야 되는지 모르겠다. 실제로 되게 어려운 겁니다. 그거. 쉽게 질문했지만 그거가 거의 절반 이상이야. 지금 가야 되냐 말아야 되는지 아는 게 절반 이상인데 질문이 쉬우니까 답변도 쉬울 것 같지만 이거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그 기초 툴이 있어야 돼요. 툴. 그러니까 뭐든지 뭐 포토샵을 하더라도 엑셀을 하더라도 이 위에 있는 탭이 어떤 기능을 하는지를 배워야지 이게 활용을 할 거 아니에요. 근데 아무것도 기능을 모르는데 뭐 뚝딱뚝딱 어떻게 합니까? 그래서 그 타이밍과 흐름 지표 이걸 보는 법을 먼저 배워야 최소한 전망이라도 맞든 틀리든 간에 그걸 기반으로 해서 전망을 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 계약할 때 또 이거 이제 두려워져. 중개사랑 어떻게 얘기해야 되는지, 계약할 때 뭐 해야 되는지, 등기부등본은 어떻게 확인해야 되는지. 그러니까 이런 게 다 입문이야. 그래서 어떤 그 강의보다 저는 심혈을 기울여서 만들었습니다. 보통 강의하면은 한 4주, 5주, 뭐 길게는 6주 정도 하는데 저는 10주야, 10주. 양이 상당히 많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그래도 최소한 매수하는 데에서 가장 필요한 핵심만 이제 골랐기 때문에 어, 가능한 거고요. 그리고 요거 하나당 제가 후기를 페이백을 이제 해드리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만원 할인을 해드리고 있고 이거 다 쓰면 이제 10만 원 되는 거고 이것까지 쓰면은 뭐 특강은 또 2만 원이야. 그래서 이거를 열심히 쓰면은 돈이 되게 줄어듭니다. 돈이 되게 줄어들어요. 그런 것도 이제 팁이고요. 그리고 얘랑 멤버십을 들어오면은 얘는 그냥 제공을 해드립니다. 해드리고 이거를 들으신 분도 멤버십으로 바꿀 때는 그 차액만 내면은 나중에 들어올 수 있어요. 차액만 내면은. 그렇게 이제 서로 간에 이렇게 연동이 되게 이제 만들고 있고요. 이제 강의도 제가 이거를 다 하나씩 여러분들이 이 안에서 다 해결될 수 있도록 지금 다 만들고 있거든요. 그중에 입문반 하나 만든 거고 기초반이 이제 좀 흐름 위주로
한 하반기쯤에 다시 좀 힘들어가지고 좀 쉬고 하반기쯤에 다시 한번 만들 거야. 그러면 뭐 정권이 바뀌었을 때 어떻게 예측을 할 수 있는지 뭐 이런 흐름 같은 것도 많이 들어가 있습니다. 이름을 좀 바꿔야 될 것 같아. 이게 또 기초는 아닌데 아무튼 그렇고요. 요 앞에 반에 아주 기초인 그 마인드와 독서와 뭐 어떤 습관에 관련된 거를 좀 하나 만들려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응. 구태아 강의 용으로 이제 뭐 제가 저보다는 좀 다른 분이 요거를 좀 담당을 해가지고 이 입문반도 좀 어려울 수 있거든요. 이렇게 왔다 갔다 이제 하려고 하고 그 다음이 이제 지역 분석 이제 매주 임장하고 있죠. 매주. 그러니까 이 임장에 대한 그 개념을 사람들이 좀 잘못 알고 있는 게 가면 바로 뭘 얻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가면 내가 여기 돈 들이고 시간 들여서 갔는데 살 거야? 안 살 거면은 못 하러 해. 더 알아서 뭐 해? 살 것도 아닌데 이런 생각을 지금 많이 하시는데 무기가 늘어나는 거예요. 무기가. 어? 조금이라도 더 좋은 선택을 할 수가 있다고요. 나중에 5천만 원 벌 거 1억 벌 수 있는 거고 1억이보다 2억 벌 수 있는 거고 무기가 많으면 많을수록 더 실수는 줄어들고 이득은 더 커져요. 그러니까 평소에 그러니까 제일 저는 이제 매수하고 이거를 꾸준히 하는 거를 추천해요. 사실. 왜냐하면 기다려주질 않으니까 우리가 공부할 때까지 기다려주지 않으니까 빨리 뭐 어떤 레버리지 도움을 받든 어쨌든 간에 매수를 하고 그 다음부터 한 2년 정도까지 시간이 있잖아요. 이때 겁나게 공부해야 돼. 응? 시간 금방 갑니다, 이거. 그럼 2년 뒤에 또 불인이야. 또 한 번의 경험이 있지만 또 어떻게 해야 돼요? 그럼 그 한 번 놓치면은 부동산은 타격이 되게 큽니다. 뭐 예를 들어 물렸어. 그 한 번의 기회를 물렸어. 그럼 뭐 재수가 없다. 그냥 이렇게 그냥 단순히 생각할 수도 있는데 그게 다 실력이에요, 사실. 실력. 그리고 운이 좋았다고 말하는 사람도 아예 그게 기초가 없거나 노력을 안 한 게 아니에요. 응. 다 그동안에 했던 게 축적이 돼가지고 운을 만나서 그렇게 된 거지. 아무것도 없는데 뭐 임장도 안 해, 지역 분석도 안 해, 뭐 공부도 안 했는데 그냥 우연히 하나 샀더니 뭐 잭팟이 터져가지고 그런 경우는 별로 없다. 응. 별로 없습니다. 그 상당히 나중에 이게 효과가 되는 거니까 대학을 들어가도 취업할 때 그게 운이 좋아서 이 사람이 대기업을 갔구나라고 그냥 생각할 수도 있는데 다 그게 연관이 돼 있다는 거야. 1학년 때부터 열심히 했고 2학년, 3학년, 4학년 꾸준히 열심히 한 사람이 대기업을 갈 확률이 높지. 그냥 뭐 똑같이 노는 사람이나 공부한 사람이나 뭐 간다고 뭐 중간고사 잘 본다고 해서 뭐 대기업 들어가냐? 뭐 이런 마인드로 임하면 얻어질 수가 없는 거예요. 얻어질 수가. 그리고 정 급한 분들은 이 매수 매도 관련된 프로그래밍, 이 멤버십이나 상담이나 이쪽을 해서 레버리지를 활용하라는 거예요. 그 얘기를 이제 드리려고 좀 한번 했고요. 일단은 오늘은 이제 그 원래 이제 회원분들을 위해서 이제 했는데 1강을 좀 설명드리려고 요약을 하려고 했는데 사람들이 지금 많이 안 들어와가지고 요 설명은 제가 이제 수요일 날 좀 할게요. 여기에 이제 어떤 내용인지에 대해서는 뭐 없는 것도 있는데 이 네 가지를 잘해야 됩니다. 이 네 가지. 네 가지를 잘해야 되는데 수요일 날 꼭 한번 들어보시고요. 남은 시간은 제가 이제 QA 관련된 거를 제가 한번 말씀을 드려볼게요. 처음부터 제가 불인이 관점에서 뭐가 지금 어렵느냐 이거를 한번 여쭤봤거든요. 사전에. 그래서 맨 처음에 매수하고 발 뻗고 잘 수 있느냐. 어, 발을 왜 못 뻗냐면은 준비가 안 돼 있으니까 발을 못 뻗는 거예요. 그동안에 내가 1년, 2년 동안 준비해가지고 확신에 차서 매수를 했는데도 과연 발 뻗고 잠을 못 잘까요? 모르는 상태에서 사니까 발 뻗고 못 자는 거예요. 이거는 결과에 해당되는 거지. 어, 뭐 누구나 겪는 그런 게 아니에요. 저도 처음에는 불안했어요, 항상. 불안했지만 어떤 경우에는 안심이 되게 돼 있어요. 왜냐하면 되게 잘 샀다는 느낌이 하다 보면 있거든요. 아, 이거는 진짜 잘 샀다. 불안하지가 않다. 그리고 이게 실력이 늘면 들수록 불안감이 점점 없어져요. 불안감이 점점 없어져. 그러니까 시험도 잘 생각해 보시면 공부를 안 하고 다음 날이 시험이잖아요. 엄청 불안해요.
이 발표 준비도 발표를 말 이렇게 잘하시는 분도 내용 준비를 안 하고 이 대중 앞에 쓰잖아요. 엄청 떨려. 어? 엄청. 근데 맨날 하던 거야. 내가 발표를 잘 못해도 맨날 하던 거 나보다 더 모르는 사람들을 상대로 이렇게 얘기하면 별로 안 떨려요. 어? 뭐 그런 느낌인 거야. 그러니까 준비를 좀 많이 하셔라. 이 말씀 드리고 싶고. 자, 두 번째, 이거 제가 여기다가 적으면서 할게요. 적으면서. 또 이제 나중에 보시는 분들은 안 보이시니까 이거 멈췄냐? 사람들이 많이 들어오니까 렉이 어 완전 잘 안 적히네. 다시 껐다 킬 수도 없고. 그래서 말로 할게요. 이게 완전 불인이라서 이제 지금 진입이 맞는 건지 모르겠다. 응? 네, 지금 진입이 맞는 건지 모르겠다. 그리고 매물을 잘 고른 건지 모르겠다. 응? 근데 이게 질문 되게 쉽잖아요. 요것만 알면 되는데, 요것만 알면 바로 그냥 사면 되는데. 근데 이거 한 줄을 위해서 노력해야 될 게 되게 많다는 거예요. 이게. 요것만 쏙쏙 빼먹고 싶지만 지금 진입하는 게 맞는지를 알려면 과거부터 쭉 봐왔어야 돼요. 어? 데이터가 있어야 돼요. 뭔가 판단을 기준을 할 수 있는 그 과거의 백데이터가 있어야 되는데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에서 어떻게 합니까? 어? 과거에 어떤 흐름이 있었는지 모르는데 지금 진입이 맞는지 어떻게 알아요? 자, 보세요. 미래를 예측해야지 지금 진입이 맞는지를 알 수 있는 거잖아요. 미래를 알아야지. 미래가 확실하다면 지금 진입이 맞는 걸 거고, 어? 뭐 잘 되는 쪽으로. 미래가 안 되는 쪽으로 확실하다면 지금 진입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그 미래를 알려면 현재를 알아야 돼, 현재. 현재 왜 똘똘이만 올라가고 여기는 안 올라가고 저긴 내려가고 이 현재를 이해해야 되고 현재를 이해하려면 과거를 알아야 돼 또. 응? 그러니까 이거를 다 합치면 과거를 알아야 미래를 예측할 수 있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근데 매수는 미래 쪽에 좀 더 가까운 포지션이다 보니까 마음이 급해. 언제 과거부터 공부해가지고 현재를 이해하고 미래를 예측합니까? 매수는 당장인데. 그러니까 당장 미래만 알고 싶은 거야. 뭐 과거고 현재고 모르겠고 미래만 어떻게 될지 알려주세요. 사요 마요 말아요. 뭐 요것만 하다 보니까 당연히 모르죠. 그러니까 알려줄 수는 있는데 그 개개인마다 또 틀립니다. 이것도 알려줄 수는 있는데 시간이 좀 걸린다. 그리고 매물을 잘 고른 건지 모르겠다. 이것도 왜 모르냐? 일단 지역을 다 알면은 다 비교해보고 서울이 25개구밖에 없잖아요. 그 안에서 이게 전부야. 내가 다 알아. 그러면 잘 고르는지를 알 수 있죠. 당연히. 응? 그 매물을. 근데 왜 이런 질문이 나오냐면 잘 모르거든요. 성동구는 아는데 마포구를 잘 몰라. 마포구에 더 좋은 게 있으면 어떡하지? 응? 아니면 강동구에 더 좋은 게 있으면 어떡하지? 그럼 이 질문은 뭐냐면 결국 지역을 잘 모르니까 무기가 없는 거죠. 부족한 거지. 응? 많이 알아야지 잘 고른 줄 알죠. 응? 그러니까 가봐야죠. 다 가봐야죠. 확률이 올라가죠. 음. 근데 이게 이제 귀찮으니까 찍어달라고 해요. 그래서 이제 그게 이제 어떻게 보면 상담인 건데 제가 최근에 이제 뭘 경험했냐면 저는 다 알잖아요. 이런 조건이면은 이거 아니면 그래도 한 두세 개는 나오거든요. 이거 아니면 1번 아니면 2번 아니면 3번이 괜찮습니다. 근데 결정을 못 하는 거야. 결정을. 왜 이렇게 결정을 못 할까를 봤더니 한 번도 안 가봤다는 거야. 세 개 다. 그때 내가 느꼈어요. 한 번도 안 가보면 당연히 못 고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안도 못하지만 추출도 못하지만 추출을 해준 거를 결정도 못해. 그러니까 주식하고 부동산이 좀 다른 거는 주식은 그 기업을 안 가봐도 살 수 있지만 부동산은
안 가보면 살 수가 없어요. 이게 물리적으로 없다는 게 아니라 너무 큰 돈을 안 보고 살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 보려면 시간이 걸려요. 그래서 제가 일단은 하지 말아야 될 거를 먼저 안 한 상태에서 그래도 사고 최선은 아니더라도 최악이 아닌 선택을 일단 하고 공부를 한 다음에 더 좋은 선택을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자, 지금 또 그런 물건에 발목이 또 잡혀 있대요. 또 이분은. 음, 또 요 질문대인데 그러니까 이게 왜 물건에 발목이 잡혀 있냐면 그냥 조급해서 그냥 사니까 남들 살 때 안 사면은 뭐 그지 될 것 같으니까 그냥 들어간 거야 그냥. 아, 이 중에서는 이게 제일 싸네. 가격이 맞네. 그렇게 해서 들어가면은 물릴 수 있어요. 그렇게 들어가면. 원래 성급하면은 실수를 많이 하거든요, 사람은. 그리고 이것도 아까 이제 답변을 드린 여기 이제 Q1이라고 할게요. Q1. 질문이 많기 때문에 제가 이걸 하다가 옛날에 질문 이거 맨날 하다가 질문 너무 많아가지고 중단했어요, 중단. 개인 질문일 수 있지만 상급지 이동 시 기준역 등을 손해 보더라도 무조건 처분하는 게 맞을 거예요. 이것도 좀 전에 이제 답변을 드렸지만 케바케입니다. 이것도 케바케요. 음. 저희 이제 회원 중에 이제 일산에 1억을 손해 본 분이 계셨는데 손해 볼까요라는 질문에 대해서 제가 뭐라 그랬냐면 어디로 갈 수 있습니까? 그러니까 레버리지 능력도 중요해요. 왜냐하면 돈이 더 줄었는데 당연히 남은 건 레버리지밖에 없잖아요. 그럼 이분의 이제 소득이 중요하단 말이에요. 그리고 얼마나 감당할 수 있는지 중요한데 그 레버리지를 활용해서 갈 수 있는 급지가 갈 수 있는 급지가 더 올라갈 거라는 판단. 그러니까 결론은 시간이 지나면 1억도 회복이 됩니다. 음. 이거 대 시간이 지나면 뭐 한 3, 4억 올라갈 것 같아. 이거예요. 그래서 좀 더 이득이 되는 쪽이 어디냐? 이 판단을 이제 못 한다는 건데. 응? 맞잖아요. 이 질문 자체가 손해보도 이거 무조건은 없어요. 무조건은 없어. 당연히 더 이득이 되는 방향으로 행동하는 건데 이득이 안 되면 처분하면 안 되죠. 그래서 제가 뭐 돈 진짜 사회초년생 중에 돈이 진짜 없어. 근데 뭐 물렸어. 손절하지 말라고 얘기했어요. 어차피 이거 팔아봐야 뭐 마음은 편해질지 모르겠지만 할 게 없다. 할 게 없는 분도 있어요. 그 돈 다 날리면은. 그러면은 할 걸 찾아야지. 어떻게든 찾아야 되는데 그래도 찾을 수가 없는 분들이 있더라고. 그래서 그런 분들은 제가 하지 말라고 했고 처분해서 여기를 갔을 때 더 이득을 볼 수 있는 분들이면 손절이 맞다. 이렇게 판단하는 거지. 그러니까 좀 더 이득이 될 것 같으면은 제가 그쪽을 하라는 거지. 무조건 처분하는 건 없습니다. 아주 상식적인 거예요. 이거. 자, Q3. 저도 이거 지금 뭐 미리 받은 게 아니라 지금 바로바로 받은 건데 구축 아파트 매수한다면 인테리어가 다 된 곳을 조금 더 비싼 가격에 살지 아니면 인테리어 빠진 가격으로 저렴하게 사는 게 좋을지. 자, 이거 같은 경우에는 이 시기마다 좀 달랐어요. 이게 지금 자재비가 엄청 폭등을 했습니다. 자재비가. 그래서 예를 들어서 한 5년 전만 해도 제가 어떤 걸 이제 인테리어 견적을 내봐요. 견적을 내면 한 2천만 원이면 된대. 그러면 사장님한테 인테리어 하고 전세 놓으면 얼마나 더 올릴 수 있어요? 이게 물어봐요. 그러면 한 5천은 더 비싸다. 이렇게 이제 답변이 오잖아요. 그럼 답이 나오죠. 당연히 인테리어 하고 더 받는 게 투자금을 줄이는 거지. 그때는. 근데 지금은
인테리어 견적을 내면 이게 뭐 평당 한 200 나와요. 200. 그러면 25평에 200이면은 5천만 원이야. 어? 정도 든대요. 근데 그러면 인테리어 하면 하고 전세 놓으면 얼마나 더 올릴 수 있어요? 물어봐요. 요즘 전세가 많아서 한 2천? 2, 3천? 그럼 답이 나오지. 응? 그러면 이분은 왜 이런 질문을 했느냐? 이걸 안 해본 거지. 인테리어가 얼마 드는지 모르고 인테리어 했을 때 전세가 얼마 올릴 수 있는지 모르니까 이 질문이 나온 거라는 거야. 물어보면은 금방 알아요. 근데 요즘은 인테리어비가 너무 비싸서 안 해요. 오히려 이 빠진 비용으로 저렴하게 아니 빠진 비용으로 저렴하게 사는 게 아니라 인테리어가 다 된 곳을 좀 더 비싼 가격에 사는 편이야. 요즘은. 요즘 옛날에는 이거였는데 저도 무조건 이거였는데 지금은 인테리어 된 거를 사는 게 나아. 옛날에 인테리어 된 거니까. 새로 하려면 너무 비싸요. 그럼 이게 이제 시간이 지나서 이 물가 상승률이 멈추고 전세가 이제 많이 올라와서 부족해가지고 어느 순간 인테리어 한 거보다 전세를 더 올릴 수 있다. 그럼 또 트렌드가 또 바뀌는 거야, 이거. 이거는 이제 1번이라고 하고 2번이라고 했을 때 1번과 2번은 시기별로 계속 바뀐다. 근데 지금은 1번이다. 이렇게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아, 야, 이게 부 입문편에서 이런 게 질문을 받은 적이 없는데 제가 이거는 좀 전에 얘기했지만 그냥 라이브로 말씀드렸죠. 흐름편이 일단 흐름편에 속하는 것이고 입문편이 아닙니다. 이거는 입문편이 아니야. 근데 그래도 이제 개략적으로 이제 말씀을 드리면 어 이쪽의 주요 정책이 일단 보유세 인상과 이제 상당히 밀접이 돼 있고요. 보유세를 인상했을 때 이제 조세 저항이라는 게 발생을 하기 때문에 방지를 위해서 집값을 올릴 수밖에 없다. 음. 하지만 오르면 세금으로 다 뜯어갈 예정이다. 남는 게 없다. 그래서 만약에 못 빠져나오면 음, 세금만 내고 어, 이득도 없을 수 있고 잘 빠져나오면 세금보다 이득이 더 클 확률이 크다. 하지만 6월 대선 이후 재정비가 3개월 정도는 걸리기 때문에 약 10월에서 12월 중에 발표되는 부동산 정책 방향을 보고 결정해도 늦지 않다. 이렇게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Q5. 경제, 부동산 공부에서 이제 추천 책 읽기, 경제 뉴스와 정책 체크하기 외에 부동산 공부에서 추천 책 읽기, 경제 뉴스, 경제 정책. 음, 그쵸. 요거는 좀 좋은 질문이다. 이 입문편에 걸맞는 아주 좋은 질문인데, 일단 제가 다 지나고 나서 이제 전체를 이제 제가 책을 써야 될 시기가 됐거든요, 저는. 근데 저는 뭐 쓸 수 있는데 지금 아직 못 쓴 것뿐인데 그런 생산자 입장에서 과거를 돌이켜 봤을 때 저희 불이니 시절부터 돌이켜 봤을 때 일단 이게 책이 있잖아요. 부동산 책. 책은 어, 그 지식이에요. 지식. 그냥 지식 아니면 어, 마인드야. 그냥 대부분이. 근데 돈 버는 거 있잖아. 돈 버는 행위는 지식이 일단 아니고요. 지식이 아니고 이거는 어떻게 보면 이게 이제 이론이지, 이론. 이론이고 얘는 실전이에요. 응용이란 말이에요, 응용.
그러니까 책을 본다고 해서 돈을 벌 수 없습니다. 그 사람이 어떻게 벌었는지를 기록해서 그대로 한다고 해서 돈을 절대 오히려 물리지 그렇게 하면. 왜냐하면 이 책이라는 거 발간이 되는 게 한 10개월은 걸려요. 내가 이거 다 쓰는데 벌써 내가 돈을 벌었어. 잘 생각해 보란 말이에요, 원리를. 내가 만약에 돈을 벌어서 책을 써. 그러면 돈을 벌기도 전에 책을 쓸 수 있을까? 돈을 벌기 이게 뭐 세종이 오를 것 같아. 그럼 세종에 대한 책을 쓸 수 있겠냐고. 그러면 아니죠. 세종에 투자했고 한 2년 지나가지고 올랐어. 떡상을 했어. 엄청 벌었어. 그러면 이제 출판 제의가 들어가겠지. 이만큼 벌은 게 있으니까. 그러고 나서 책을 써. 책을 쓰면 한 10개월, 1년 있다가 나오겠지, 책이. 그러면 아무리 빨리 써도 내가 투자하고부터 3년 뒤에 책이 나와요. 그럼 3년 뒤에 오, 이렇게 하면 되는구나. 그대로 투자를 했어. 그대로. 이 사람 돈 많이 벌었네. 그대로 투자를 했을 때 벌 수 있을까? 그런 무적의 그 기술이 있을까요? 없단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돈을 버는 거랑 다른 거야. 그냥 이거는 그 응용 전의 기초예요. 기초. 기초. 그리고 이 경제 뉴스. 하지만 해야 돼요. 이게 있어야 응용이 이해가 돼. 근데 이거 없으면요. 제가 막 이렇게 막 얘기하잖아. 뭐 흐름이 어쩌고저쩌고 이해 못 합니다. 이거는 디딤돌이야, 디딤돌. 그리고 마인드가 있어야지 유지가 계속 되면서 실력이 늘어요. 마인드가 있어야지. 그러니까 이거를 너무 쉽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이 부동산도 저는 그 10대에 이게 대학이 있으면 20대가 직장이 있잖아요. 30대에 이거 부동산 이거 재테크가 있는 거예요, 재테크. 이거에 걸맞을 정도로 되게 큰 거라니까, 이거. 대학 가는데 여러분 12년 썼잖아, 거의. 직장 들어가는데 얼마 썼어? 어? 대학교 뭐 4년에다가 엄청 오래 걸렸죠. 근데 이거는 무슨 뭐 한 1년 뭐 1년이나 제가 들었는데 왜 실력이 안 느냐? 그럼 대학교 1학년 그 마치면은 바로 취업할 수 있어요? 그거랑 똑같은 거예요. 되게 큰 거야, 이거 덩어리가. 응? 덩어리가 큰 거기 때문에 일단 요거를 이게 돼야 돼요. 마인드가 계속 되는 상태에서 지식이 되는 상태에서 응용이 나중에 이제 들어가면 이해가 이제 슬슬 되면서 가는 거지. 너무 조급하게 와, 뭐 1년이나 이렇게 했는데 왜 실력이 안 늘까요? 이건 너무 작게 본 거야, 이 분야를. 이거 인생 바뀌는 투자입니다, 이거 부동산은. 한 번 제대로 맞으면 작년 4월에 어떤 분 사셨는데 지금 20억 올랐어요, 20억. 그분은. 물론 그분도 현금 흐름이 괜찮은 분이었는데 작년에 샀는데 20억 올랐다니까. 그러니까 3분 있고 안 산 분이 있잖아요. 그 정도로 바뀌는 투자야, 이거. 반대로 실패하잖아요. 매동 날라갑니다, 그냥. 그렇게 큰 덩어리인데 책 몇 권 읽는다고 해서 그런 돈을 벌 수 있다? 그거는 잘못 이해하고 있는 거예요. 이거는 이론입니다, 그냥. 이거 응용을 이해하기 위한 기초야, 기초. 저는 실제로 부동산 책을 되게 많이 읽었습니다. 근데 저는 여유롭게 좀 할 수 있었던 게 요즘은 솔직히 롤러코스터라 가지고 집중이 잘 안 될 정도예요, 솔직히. 공부가 막 급등하고 막 확 내려가고 뭐 이러니까 집중이 안 돼. 근데 저가 시작할 때는 되게 천천히 스무스하게 이렇게 갔기 때문에 물론 그때는 꾸준하기가 쉽지가 않았죠. 이게 가격이 안 오르는데 꾸준히 하는 게 쉽지가 않잖아요. 근데 저는 어쨌든 꾸준히 했거든요. 그래서 시중에 읽을 책이 없었어요, 저는. 이 가판 때, 아, 왜 책이 이렇게 안 나오냐? 다 읽었는데. 뭐, 그 정도로 거의 다 봤어요, 저는. 초반에 나온 책은 다. 잡다하게. 뭔지 몰랐어, 근데. 개념 정립은 안 됐지. 막 조각들이 막 여기저기 뭐 있는 상태에서 강의도 막 나오는 대로 뭐 특강 위주로 되게 거의 다 들었고. 근데 나중에는 이 맞춰지더라고. 아, 저 옛날에 4년 전에 저 읽었던 게 그 내용을 얘기하는 거였구나. 나중에 이해가 돼, 나중에. 조각이. 그래서 읽어두면은 어쨌든 에너지가 그냥 쌓인다. 이게 에너지가 쌓이는 행위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요거는 이 돈을 벌고 싶으면은 실전을 해야 돼요. 간접 투자. 제가 이 간접 투자를 어떻게 했냐면은 주변을 많이 도와줬습니다. 저는. 그래서 회사에서만 19건을 제가 사게 했어요. 야, 너 뭐 산다며. 내가 한번 알아봐 줄까? 하면서 내 마음대로 막.
알아보고 야 이거 권하고 부동산도 제가 갔어요. 야 너는 쉬고 있어. 내가 가서 집도 내가 보고 사장님 내고도 내가 그러니까 연습을 되게 많이 했단 말이에요. 간접 투자를. 그래서 딱 결과를 보고 아 요만큼밖에 안 올랐네. 저거를 했었으면 이만큼 올랐겠네. 이거를 계속 봤어요. 아 저쪽으로 했어야 되는구나. 응? 근데 욕은 안 먹지 그래도 오르긴 올랐으니까. 그 행위를 하면서 이 실력을 늘려갔어요. 실력을 늘려갔는데 그렇게 혼자 할 수 있었던 기본에는 이게 있었지. 이 에너지가 쌓여있는 에너지가 있으니까 추천도 하고 내가 해보고 이렇게 된 거죠. 어? 다 맞물려 있는 거야 이게. 그래서 이 행위를 좀 많이 늘려야지 실력이 진짜로 늘고 돈 버는 행위에 가깝게 돼요. 그리고 매일 보고 있는 거 있잖아요. 이거. 그러니까 이거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제 뭐 블로그나 응? 뭐 맨날 본다는 게 뭐겠어요? 뭐 스레드, 어? 뭐 유튜브 뭐 이런 거잖아. 이거 솔직히 말하면 지식적으로 아주 낮아요. 음, 아주 낮은 지식이야. 제가 이 지금 이 강의에서 이거 오늘 이거 한 30분 정도 되는 이 QA 시간을 글로 적잖아요. 몇 개나 나올까 글이? 음, 한 100개도 넘을걸? 글로 적으면? 이런 인사이트를 다 왜, 그러니까 기승전결이 있어야 되잖아, 글은. 그 한 줄의 그 결론을 나오기 위해서 줄을 엄청 써야 되잖아. 응? 그러니까 내가 많이 보고 있는 것 같잖아요. 내용 크지 않습니다. 응? 아주 간단한 내용이야. 그러니까 차라리, 그러니까 이게 왜 그러냐면 이것도 참 부익부 빈익빈이에요. 지식도. 무료에, 어, 무료는 무료야. 응? 무료는 무료예요. 많은 지식을 담을 것 같아요. 여기에. 왜 유튜브에 여러분들이 막 성정하도록 그렇게 많은 지식을 담을 것 같아? 이게 돈이 얼만데 유튜브 한번 찍으려면 이게 한 회당 30만 원 뭐 이렇게 나갈 텐데 내가 돈을 그렇게 내면서까지 여러분 공부시키겠냐고요. 설마. 응? 돈을 써야 돼요. 이것도. 응? 저도 강의 많이 들었어요. 옛날에. 다 돈 쓰면서 수천만 원 썼지 당연히. 응? 근데 이거를 막 아끼면서 어떻게 이렇게 하려고 하다 보니까 이 어떻게 보면 정보의 양은 좀 많이 받을 줄 질적으로 낮아. 제가 여기 만든 이 강의가 블로그에 있을 것 같아요. 책에 나올 것 같아 이게. 이런 경험들이 뭐 2만 원짜리 책에 이게 나올 수 있을 것 같아요. 제가 책을 적어도 이렇게 못 적지. 왜냐하면 책은 이게 작잖아. 이게 뭐 두꺼워 보이겠지만은 저의 그 어떤 아이덴티티를 다 담아야 되기 때문에 페이지 수를 많이 못 늘려요. 응? 이거 한 편만 해도 한 권 나오겠다. 제대로 쓰면. 근데 이거 뭐 10강도 사실 입문편인데 그거를 요약해가지고 이렇게 딱딱딱 넣어야 되는데 2만 원짜리 책이 이게 다 나오겠냐고. 안 나오죠. 그러니까 되게 많이 들을 수밖에 없어. 사실은. 그래서 제가 예전에 그 제가 강의 들을 때 뭐 추천했던 분들이 어떤 걸 추천했냐면 이거를 추천하더라고. 약간은 저도 지금 와서는 좀 동의하는 편인데 그 책을 많이 읽고요. 그래도 책이 그래도 이런 유튜브나 블로그나 스레드보다는 훨씬 나요. 훨씬. 그래도 양적으로 정제가 좀 돼 있기 때문에 훨씬 나. 낫는데 책을 막 베스트셀러 위주로 읽지 마시고 내가 부족한 그러니까 내가 내일 모레 이제 수배에 대한 강의를 하잖아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거기서 부족한 거를 집중적으로 보란 말이에요, 책을. 응? 내가 분양권이 궁금하다. 분양권만 세네 권 사서 보란 말이에요. 베스트셀러 따라가지 말고 완전 파란 말이에요. 아, 이런 투자구나. 입주권 모르겠다. 입주권 관련된 책만 사. 입주권 관련된 강의만 들어. 아, 그러고 아, 이렇게 하는 거구나. 책도 이렇게 읽어야지. 여기가 뭐 베스트셀러니까 저기 따라갔다, 여기 따라갔다, 유튜브 여기 따라갔다. 이게 안 쌓이죠. 정립이 안 되지, 뼈다가. 책을 일단 많이 읽고요. 책이 어느 정도 읽다 보면은 어떤 현상이 생기냐면 책의 내용이 다 고만고만해요. 이러면은 내가 어느 정도 초보티를 벗어난 거예요. 책을 읽었는데 아, 이거 지겹다. 이거 레퍼토리 지겹다. 그냥 새로 분명히 다른 내용인데 비슷해요, 책이. 그래서 나중에는 막
뒤에서 결론이 뭐야? 뭐 이렇게 보게 돼요, 책이. 다 똑같으니까. 수백 권 읽다 보면은. 아, 이게 지겹네, 책이. 그리고 이제 강의로 이제 넘어가죠. 강의로 넘어가는데 이 강의비가 이제 정규 강의가 비싸잖아요. 비싸니까 특강을 많이 들으라고 하더라고요. 특강을 듣는 목적은 뭐냐? 특강을 듣는 목적은 선별을 하기 위해서요. 사람을, 강사를. 음. 그 특강을 듣고 아, 저 사람 깊이가 어느 정도 되는 사람이고 내용이 괜찮을지만 이걸 판단하는 거지. 요 또 특강에서 뭐 많은 거를 또 기대하면 안 돼요. 아, 저거만 들으면 어디를 찍어주는 건가? 그대로 사면 되는 건가? 이렇게 또 기대하면 안 돼. 그냥 선별하기 위한 1차 관문이고요. 선별이 됐으면 정규 강의 들어봐야 돼요. 음. 그래서 실천까지 반드시 작게라도 실천까지 해봐야 완전히 그래도 실력이 느는 느낌이 드는 거야. 실력이 느는 느낌이. 이게 프로세스로 맞는 거고, 이거는, 약간, 저도 지금 블로그 하지만, 인기가 좀 떨어지는 게 있고, 인기가 있는 게 있거든요. 그럼 인기가 있는 거를 나도 볼 거 아니야. 어떻게 하면 저렇게 인기가 많지? 보면은 거의 재미 위주야. 응? 뭐 짤 있잖아요. 짤 뭐 재밌는 거 넣고 막 글을 웃기게 쓰고 그러니까 뭐 재밌어. 술술 읽혀요. 글이 그냥 술술 읽혀. 근데 그건 이제 이거는 이제 인기고 이거 인기인 거고 여기 안에 돈 버는 이 재미 안에 돈 버는 얘기가 있겠냐고. 설마. 그렇게 재밌겠냐고 돈 버는 게. 지루한 거야. 공부가 막 재밌지 않잖아요. 진짜 도움이 되는 전 지루하단 말이야. 근데 안 보니까 재밌게 가는 거야. 인기 수를 위해서. 유튜브도 진짜 진지하게 막, 이건 진짜 도움이 되는 그 얘기를 막 구체적으로 하면은 안 보죠. 짧아야 되지. 쇼츠 막 5분, 10분. 응? 이렇게 안 하면 선택을 못 받는데? 거기에서 지식을 찾는다고? 맨날 본다고? 쉽지 않죠. 그래서 저는 다행히 정부의 홍수에서 시작한 게 아니라 정부의 아주 빈 곳. 도대체 어디를 가야지 정보를 볼 수가 있냐. 뭐 이런 시대에서 좀 시작했기 때문에 처음부터 이게 발전해오는 과정을 다 봤어요. 제가 한 2012년에 처음으로 부동산 강의를 들어봤거든요. 무료 강의였지, 당연히. 12년. 그러니까 지금 한 10 몇 년 지났냐? 13, 14년 정도 됐는데 정보를 도대체 어디서 구해야 될지를 제가 몰랐어요. 그땐 진짜 하락장이어서 정보가 없었어. 근데 지금 엄청나게 발전을 하면서 진짜 지금 유튜브 보면은 솔직히 아무 말 대잔치거든요. 솔직히 제 기준으로 봤을 때는 와, 저건 진짜 뭐 뚫린 입이라고 진짜 막말하는구나 이런 것도 되게 많아요. 부동산 쪽으로 보면은. 근데 분간을 못하지. 보는 사람 분간을 못해. 아, 맞는 얘기구나. 응? 그러니까 그쪽으로 잡으면 좀 잘못된 거야. 차라리 책을 많이 보세요. 응? 언제까지 보느냐? 책의 내용이 고만고만하다고 느낄 때까지 보세요. 응? 아, 다 똑같네. 그러면 책 읽는 속도가 엄청 빨라져. 왜냐하면 뒷부분의 결론만 보거든요. 아, 이런 책이야? 알았어. 또 보고 또 보고. 그 다음에 이게 강의가 필요한 느낌이 와. 아, 이 정도면 들어봐야 되겠다, 강의를. 책에 한계가 있기 때문에 들어봐야 돼. 듣고 이 정규 강의 듣고 실천까지 딱 하면 이 실력이 느는 거예요. 음. 그래서 그분이 뭐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 책 읽기를 빨리 끝내야 된다. 음. 여기 뭐라고 적었냐? 매일 보고 있다 그랬잖아요. 보고 있는 단계를 빨리 끝내야 돼요. 왜 계속 보는지 알아요? 이해가 안 되니까 계속 보는 거야. 이해가. 계속 보다 보면은 어느 정도 한계점을 넘어가면 지겨워 죽겠네. 그 얘기가 그 얘기, 그 얘기가 그 얘기. 응? 맨날 뭐 제목 표지만 화려하게 바뀌지. 그 얘기가 그 얘기야 그냥. 아, 또 저 얘기야. 뻔한 얘기 저거. 응? 그래서 나중에는 제 강의도 하도 많이 들으니까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와, 저 정도면 나도 강의하겠다. 저는 강사 이런 생각이 없었어요, 원래. 근데 하도 가짜게 강의를 하는데 와, 저건 나도 강의를 하겠다.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 나중에는. 책도
야, 이런 거면 나도 쓰겠다. 뭐 이런 느낌이 든다니까. 계속 하다 보면은. 그런 방향으로 좀 가주셨으면 좋겠고요. 예비 신혼부부. 야, 이거 시간이 잘 가네. 그죠? 이게 자세히 설명하기 때문에 좀 도움이 되고 계시나? 좋아요도 좀 눌러주시고, 예? 저는 사실 이제 글을 좀 위주로 쓰다가, 약간 이제 말과 이제 행동 쪽으로 좀 바꿔서 좀 현장에도 많이 사람들하고 가고, 이렇게 말로 좀 많이 해요. 말로 하다 보니까 좀 어떤 좀 아쉬운 건 있어요. 좀 아카이빙이나 글의 어떤 인기 또 이런 쪽이 좀 안 되다 보니까 좀 아쉬운 건 있는데 그래도 인기랑 별개로 좀 성장하는 느낌은 항상 갖고 있거든요, 저는. 그래서 내공은 좀 있어요. 개인적으로 내공이 있다고 생각해요, 저는. 왜냐하면 실제로 뭐 말로만 터드는 게 아니라 현장도 가고 여러분들의 이 라이브로 직접 질문을 보기 때문에 트렌드도 알고 있고 일단 버는 것도 실제로 지금 보고 있기 때문에 하지만 이게 표출이 돼서 뭐 인기로 이어지거나 그러고 있지는 않은데 여러분도 그 내실을 이 실력을 키우고 싶으면은 내실을 많이 닦아야 돼요. 내실을 막 후킹성 이렇게 하면 돈 번다 저렇게 하면 돈 번다 이런 거에 휘둘리지 마세요. 제가 그 질문 하나만 딱 저도 어느 해인가는 그러니까 10억 넘게 오른 적이 있었어요. 옛날에 10억 넘게 아파트 하나에서. 근데 그거를 제가 자랑을 뭐 그땐 강사가 아니니까 뭐 자랑할 필요도 없었지만은 제가 10억을 그렇게 벌었다고 해서 지금 또 할 수 있냐? 이렇게 물으면 못 해요. 어. 그게 실력으로만 그게 무조건 버는 법이 있는 게 아니거든. 그뭐 3년 안에 뭐 얼마 벌었다? 그럼 지금 해보라 그래. 지금. 그 정도 돈으로 그 당시의 돈으로 지금 똑같이 해보라 그래. 못 한다니까. 그러니까 의미가 없는 거야. 그 후킹이. 응? 그러니까 원리를 자꾸 배우려고 하는 거고 운이 맞으면 그 튀는 거지. 뭐 운도 뭐 지질이 없는데 이거 막 지식으로 뭐 어떻게 해서 극복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의 노력은 운을 마주하기 위한 준비하는 게 우리가 해야 될 노력인 거야. 운을 맞을 때까지 계속 노력하는 거예요. 이력서를 붙을 때까지 내는 거지. 여러분 회사 제가 질문 하나 할게. 회사 입사했잖아요. 또 하면 자신 있어? 또 다시 처음으로 돌아가서 이력서 내가지고 면접 보고 합격할 자신 있어요? 합격했잖아 이미. 공무원 붙었는데 또 하면 자신 있어? 아마 자신 있다고 얘기하는 사람 많지 않을 겁니다. 응? 그런 거야. 그런 거. 그러니까 우리는 운을 맞이할 때까지 계속 노력하는 게 중요한 거지. 어떤 노하우를 통해서 한 번에 가려고 하면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아파트를 세안고 공동 명의로 했는데 제가 10년 전에 아무것도 모르고 1억 조금 넘는 빌라가 있어요. 아, 밑에 잘렸구나. 1억을 빌라? 와. 그러니까 이것도 이제 뭐 이해는 되네요. 당시에 이제 돈이 없으니까. 그리고 또 10년 전하고 지금하고 분위기가 많이 틀리거든요. 지금은 빌라를 왜 샀어요? 뭐 이럴 수 있는데 자, 세입자가 와, 근데 10년 동안 갖고 있었어, 이거를. 1년에 나갔는데 주담대로 5억에 가까운 전세금 대출이 전세가 5억이구나. 잘 안 나올까 걱정된다. 혼인 신고를 먼저 하는 게 맞는지 빌라를 양도하는 게 나은지 셀프로 이거는 솔직히 얼마 안 됩니다. 이런 거를 너무 아끼려고 하지 말고 이것도 제가 이제 수요일 날 강의했는데 여러분들이 이제 헷갈려 하는 게 뭐냐면 여기 중에 어딘가 있을 거야. 이거야, 이거. 응, 이거. 수익률하고 성장률을 구분을 해야 돼요. 수익률은 뭐냐면 전략을 해야지 수익률이 올라가죠. 조금이라도 전략하고 아끼고 요게 수익률이고 우리 직업도 조금이라도 더 해야지 돈을 더 많이 그리고 현금으로 줘. 요게 수익률이야. 근데 우리 대부분의 삶을 지금 수익률 쪽에 지금 쏟아왔기 때문에 이 투자도 계속 머리가 그쪽으로 가는 거예요. 성장률은 대학에 들어가는 거랑 똑같아요. 고등학교 졸업하자마자 바로 일했으면 바로 돈 들어옵니다. 근데 왜 대학을 가서 돈을 내고 돈도 못 버냐고. 성장률에 베팅하기 때문에 그런 행동을 하는 거야.
그럼 대학교도 졸업하자마자 바로 취업하면 돈 버는데 왜 석사를 가서 돈을 또 내고 돈도 못 버냐고. 왜 박사를 가서 또 못 하냐고. 성장률이거든, 이게. 이게 계속 돈이 들어가면서 베팅하는 거거든요. 근데 부동산은 이 수익률과, 물론 C타입은, 부동산에도 C타입은 수익률 쪽이 맞는데 우리가 하는 대부분의 투자는 성장률 쪽 베팅이야. 부동산도. 그렇다는 얘기는 아끼는 쪽이 아니고 투자하는 쪽이에요. 투자. 투자를 해서 대학 등록금을 내고 투자를 해서 나중에 거대하게 받는 뭐 이런 느낌으로 하는 거지. 아껴야 된다. 무조건 아껴야지. 뭐 강의비도 아끼고 등기비도 아끼고 중개비도 아끼고 다 아껴가지고 뭐 유튜브만 보고 공부해가지고 응? 수익률을 조금이라도 올려야 되겠다. 가성비 있게. 이런 쪽으로 생각했다면 상당히 오산입니다. 응? 대학 교수님한테 안 배우고 아껴가지고 유튜브로 대학을 나오는 거랑 마찬가지야. 그거는. 재테크는 그쪽이 아니야. 그러니까 너무 쓸데없는 데다가 돈 쓰지 말고 요 시간을 아껴서 이 시간을 그러니까 한 번은 해보는 게 좋아. 한 번은. 그러니까 도배도 혼자 하는 꼴이야 이거. 도배 그러면 혼자 하면은 돈 아낄 수 있잖아요. 그럼 계속 그럼 도배할 거야 혼자? 안 해봤으면 한 번쯤은 해볼 만한데 웬만하면 그냥 이건 투자해서 시간을 세이브하는 게 좀 더 이득이 맞는 거고 혼인신고를 통해서 대출 때문에 이걸 한다. 근데 혼인신고는 좀 귀한 거라서, 귀한 거라서 이것 때문에 하기에는 좀 그래. 응. 그렇고, 요게 이제 요즘에 이제 전세가 좀 많이 대출이 안 나오죠. 빌라가. 빌라가 안 나와서 일단 질러 보세요. 얼마 나오는지. 응. 일단은 해봐, 제발. 그러니까 혼자 책상머리에서 고민하지 말고 은행을 이금융권까지. 이금융권이라고 그러면은 이제 뭐 증권사, 뭐 새마을금고, 신협 이런 데가 아무래도 좀 많이 나올 거 아닙니까? 뭐 생명사, 삼성생명, 어? 이런 데까지 싹 다 뒤져. 최대로 얼마 나올 수 있냐? 그러면 여기서 뭐 빵원이 나오지는 않을 거 아니야. 예를 들어서 뭐 4억이 나온다. 대환대출이 전세 대환대출이 4억이 나온다. 그러면 이제 부족한 게 1억일 거 아니에요. 1억을 어떻게 구할지를 또 생각하는 게 맞지. 아무것도 안 해보고 아씨 5억이 안 나오는데 씨 혼인신고나 할까? 부모님한테 양도를 이거는 그 다음 최종적으로 이거는 하는 거고 최종적으로 만약에 1억을 구할 수 있으면 어떻게든 구해서 가는 거고 저는 심지어 역월세도 제한한 적이 있어요. 응? 역월세는 뭐냐? 전세가 5억이잖아요. 그러면 전세 6억에 어, 마이너스 40만 원을 매월 주는 거야 내가. 응? 왜냐하면 1억에 40만 원으로 되거든요. 그러니까 새로 들어온 사람한테 전세를 6억에 살아달라. 어? 아니면 부족한 만큼 내가 월세로 주겠다. 대출이 안 나오는데 어떡하냐? 월세로 받아다. 이렇게 제한하면 되잖아. 그래서 어떻게든 해결할 생각을 해야지. 아유, 그냥 부모님한테 넘길까? 혼인신고를 할까? 이런 쪽으로 건들지 말라는 거예요. 극복을 해봐, 제발. 극복. 근데 왜 이렇게 극복을 못하는 줄 알아요? 왜 못하냐? 이게 마인드거든. 마인드는 책에서 나오는 거거든요. 이게 내력이야, 이게 마음의 힘이야, 마음의 힘. 이 나는 왜 극복을 못하냐? 마인드가 떨어지니까 체력이 떨어지니까 운동을 못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책이 곧 헬스장하고 비슷한 거예요. 육체 그 체력하고 비슷한 거야. 이 마인드가 별거 아닌 것처럼 눈에 안 보여요. 안 보이는데 그 마음의 힘이라는 게 있어요. 극복을 할 수 있는 그 힘이. 근데 헬스를 배운다고 뭐 테니스를 잘 치는 건 아니에요. 헬스를 배운다고 농구 잘하는 건 아닌데 그게 기본이 돼야지 어떤 운동이든 잘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책도 마찬가지예요. 책을 읽는다고 해서 투자를 잘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하지만 그게 돼 있으면 어떤 투자를 하더라도 이렇게 어려움이 나왔을 때 극복하고 이겨내고 할 수 있는 확률이 올라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일단은 뭐 자세한 상황은 모르겠는데 극복을 해보세요. 어떻게든. 어떻게든 할 수 있어요. 이런 거 건드릴 생각하지 말고. 질문이 시간이 다 돼가는데 Q7.
재밌나요? 반응을 못 봐가지고 제가. 이 질문이, 질문 많은데? 자, 10억 미만 아파트를 매수 생각하고 있는데, 이 금액대는 DSR 3단계 시작 이후에 10억 미만 아파트를 생각하고 있는데, 3단계 이후에 떨어질 것 같다. 아, 떨어진다. 자, 이것도 참 이게 기본 개념이 이런 게. 자, 보세요. 대출을 막는 거는요. 이게 대출 막으면 이게 떨어질 거라 생각하잖아요. 수요를 막는 거예요. 이게 수요를. 응? 수요를 막는다는 거는 음, 두 가지가 있어요. 수요가 들어가고 싶은데 못 들어가는 경우가 있고 수요가 들어가고 싶지 아이씨, 않은데 막기까지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응? 가뜩이나 별로 들어가고 싶지도 않은데 대출도 막혀. 그럼 이러면 일단 문의가 아예 안 옵니다. 문의가 안 와요. 그리고 이런 경우에는 문의는 와요. 왜? 사고 싶으니까. 사고 싶은데 이거 대출이 뭐 풀릴 때가 되면은 또 문의가 오고 막 문의가 이렇게 문의가 와. 그러면 문의가 온다는 얘기는요. 온다는 이야기는 매도인의 호가를 유지하는데 도움이 됩니다. 그러니까 가격 하락이라는 거는 매도자가 하는 거지 매수자가 하는 게 아니에요. 사실상. 그렇잖아요. 안 산다고 가격이 내려가나요? 안 팔면 돼요. 안 팔면. 근데 이 매도자가 언제 이 멘탈이 흔들리느냐, 가격이 내려가느냐, 가격이 내려갈 때, 뭐 여러 가지가 있죠. 상급지가 싸질 때. 이러면 갈아타기를 하려고 다 내려가죠. 그게 이제 내가 살려는 주택까지 영향을 미쳐서 어, 오는 거죠. 그래서 이거 왜 파시네요? 그러면 저 위로 갑니다. 위에가 더 싼 게 나와서 갑니다. 이런 대답이 이제 나올 때가 있고요. 뭐 세금으로는 근데 좀 쉽지는 않은데 세금이 너무 부담될 때 똘똘이만 남기고 다 파는 근데 그 다 파는 아파트에 속해 있을 때 가격 내려갈 수 있죠. 그리고 전세금이 내려가서 어, 돌려줘야 될 부담이 커질 때 팔기 싫은데 역전세가 2억이 났어. 2억 없는데 어떡하지? 어쩔 수 없이 눈물을 먹고 팔아. 근데 안 팔려. 가격 내려야지. 그래서 입주장이 항상 가격이 흔들리잖아요. 팔기 싫은데 버티고 싶은데 돈이 없으니까 전세가 너무 낮아서 메꿀 돈이 없으니까 싸지는 거거든요, 원리가. 근데 보세요. 이 전세가가 지금 내려가는 분위기야? 공급이 없어? 금리가 높아? 안 내려가죠. 전세가 오히려 지금 올라가고 에너지가 지금 쌓이고 있습니다, 지금. 내려가기 쉽지 않다는 거예요. 세금 아직 널널해요. 세금. DSR하고 상관없어. 세금은 이재명 후보가 대통령이 돼서 뭐 올리면 모를까. 당장 세금 널널해요, 지금. 상급지 싸죠? 하나도 안 쌉니다, 지금. 버티고 있어요. 팔 이유가 없거든요. 그럼 나도 안 팔아. 저쪽에서 안 내리면 나도 못 내려. 이렇게 되는 거야. 그러니까 DSR 3단계가 된다고 해서 내려가지 갈 것 같지 않아요, 저는. 음. 얘는 원인이 틀린 거야. 내려가는 이유와 막는 건 틀린 거예요. 수요가. 이렇게 돼야지. 아예. 기대감이 없어야 돼. 마지막. 미래에 기대감이 없어야 돼. 누가? 매도자가. 그러니까 26, 27 희망이 없다. 뭐 예를 들어서 3기 신도시가 26년부터 29년까지 계속 들어온대, 이제 앞으로. 그냥 죽어나는 거야, 이제. 공포 뉴스만 계속 나오고. 야, 이거는 답이 없다. 뭐 그 시간을 버티면 뭐 되겠지만은 당분간 답이 없다. 금리 막 계속 올라가, 이거 뭐. 야, 이건 진짜 답이 없다. 이러야지 이게 꺾이는 건데 지금 기대감 이빠이 데스네요, 지금. 민주당 되면은 뭐 더 올라가니 어쩌니 오히려 기대감이 커지고 있어요, 지금. 내려가기 쉽지 않다는 거예요.
자, Q8. 현재 상속 때문에 지방 1주택자인데 복잡한 사정으로 매도를 하기 어렵다. 실제 거주는 상속 때문에 아, 서울이고 서울 쪽 매물하고 싶은데 또 한 채를 가능성에서 매물해서 2주택으로 가는 게 맞냐? 이거는 아, 뭐 개인적인 상황을 봐야 되겠지만 뭐 아니라고 100%는 없어요. 없는데 100%는 없는데 확률적으로 아직은 2주택으로 확대하는 건 조심해야 된다. 조심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차라리 일시적 2주택이면 모르겠어요. 이거를 가고 이거를 언젠가는 어쨌든 나중에 터는 거지. 그런 상황이면 모르겠지만 이게 상속되면 이게 5년 동안 그 묶인 뭐 그런 건가 보네. 5년 동안 못 팔고 이렇게 해서 꼬여버린 사람 꽤 돼요. 뭐 부모님 원망하고 그래 막 불효를 저지르고 막 줬는데 아씨 엄마 때문에 이거 아빠 때문에 내가 지금 앞길이 막혔잖아 뭐 이런 좀 상황이 되는 경우가 심심치 않게 있어요. 공부도 하기 싫고 막 다 여기 숨어 계신데 그럴 때일수록 계속 유지를 해야 돼요. 그러니까 방법을 생각해야 돼. 근데 일시적이라면 내가 이제 만약에 안 나왔고 견딘다 그러면은 2주택으로 가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아요. 근데 돈이 있다면. 그래도 어느 정도 상급지까지 가져야 되거든요, 이게. 그렇다고 뭐 돈이 막 노도강까지밖에 못 간다거나 뭐 관악구, 금강구 뭐 이런 급이면은 안 하는 게 낫고 그래도 뭐 좀 위쪽으로 갈 수 있다. 그리고 버틸 수 있다. 그리고 몇 년만 버티면 된다. 그러면 저는 가도 된다. 이렇게 봅니다. 참 이게 답변 드리기 어려운 게 많아요. 근데 대략적으로 그래. 은퇴 후 수도권 6억대 아파트가 전 재산이고 현금 흐름이 없으면 방향성은 어떻게 되느냐? 수도권 아파트를 월세 주고 지방에서 월세 사는 게 나은지, 아파트를 더 줄이고 오피스텔의 원룸 등을 사는 게 나은지. 이럴 경우에는요. 일단은 벌써 이제 레버리지를 못 씁니다. 응? 레버리지를 못 쓰고요. 무조건 수익이 음, 지출보다 큰 구조를 만들어야 돼요. 무조건. 당연히 여기 수도권에 이 집을 팔면 안 됩니다. 일단 첫 번째로 이 호갱노노에 보면요. 보면 10년간 이 드래그를 이렇게 쭉 하면요. 전세 상승률이 나옵니다. 연간. 그러면 이게 만약에 7% 이상이다? 그럼 가져가는 게 좋아요. 우리 물가가 지금 이자, 은행 금리가 4% 정도밖에 안 되죠. 근데 얘는 7% 정도 그래도 계속 올라가서 이렇게 가는 아파트였다면 가져가는 게 좋아. 그리고 당연히 반대로 실거주는 연간 상승률이 어, 더 이하여야 되겠지, 당연히. 뭐 5% 이하? 요런 데 거주하면서 이거를 또 복리를 계속 돌려야 돼. 이게 팔면 안 돼요. 수도권 아파트는 팔면 안 돼. 아니면 그대로 6억에서 그대로 뭐 위쪽으로 갈 수 있으면 모르겠는데 어 매매가에 베팅을 하든 전세가에 베팅 둘 중에 하나인데 돈이 없으면 이 전세가 쪽에 베팅을 해야 돼. 응? 매매냐 전세 베팅하느냐 둘 중에 하나인데 젊을 때는 무조건 매매 쪽에 베팅을 하는 게 맞고요. 현금이 없다면 전세에 베팅을 하는 게 맞아. 무조건 높은 쪽. 매매가 보지 마. 안 팔 거니까 보지 말고 전세가가 무조건 높은 쪽의 아파트로 이동. 차라리 팔고 그쪽으로 이동을 하세요. 그래서 시간을 계속 가져가면서 전세가를 올려가면서 나중에는 이게 반전세, 반월세 뭐 이런 식으로 해서 현금으로 계속 나와요. 음, 더 줄이고 줄이고 그래, 주택연금도 뭐 방법이긴 한데 저는 주택연금은 이렇게 저희 지금 장인어른 장모님도 요 나이가 돼가지고 제가 어떻게 세팅을 했냐면은 이것도 방법이 될 수 있겠대. 수도권을 어 그냥 팔아요. 응? 돈이 없으면
그래서 제가 어디다 해놨냐면은 이제 천안에 아주 전월세가 천안이 그래도 나름 지방이지만 뭐 청주 이런 데도 마찬가지지만 기업이 일단 많아야 돼. 기업이 많고 수요가 많으면 그러니까 지방일수록 매매로 살려는 사람이 적고 기업이 있으니까 전월세로 살려는 사람이 되게 많아요. 그래서 의외로 되게 높아요, 이게 전월세가. 높은 곳을 샀어요. 2억? 2억 주고 그때 샀는데 지금 여기서 2천에 한 100, 120만 원 정도 나와요, 이게. 꽤 괜찮죠? 이게 좀 올랐어. 올랐는데 이거 한 2억 2천이라고 쳐볼까? 2억 2천이면 빼면은 2억 투자해가지고 120만 원이 나와. 이렇게 해서 하고 남는 돈 있잖아요. 이거 2억이라 칠게 그냥. 한 4억 되잖아요. 4억짜리 사는데 이왕이면 호재에 있는 대로 사세요. 뭐 수원 쪽이나 이런 정도의 교통 호재나 뭐 재건축 호재나 이런 쪽이 있는데 사가지고 얘를 주택연금을 신청해. 그래서 얘를 가지고 받아 먹고 이거랑 같이 받아 먹는 거야. 같이 받아 먹고 호재가 터질 때까지 그냥 사는 거예요. 사서 터지면 뭐 돈을 버는 거죠. 돈을 벌고 걔를 또 팔아가지고 주택연금 갚아버려. 그동안에 썼던 거 주택연금 갚고 또 가가지고 또 신청해. 응? 그러니까 이게 하나 디폴트를 남겨놓은 상황에서 이게 2차 분리를 해줘야 된다는 거예요. 응? 조금 복잡하죠. 그러니까 설계가 이게 쉽지는 않은데, Q10 시드가 적은 분들도 많이 들을까요? 타 강의랑 차별성 있다. 일단은 저는 차별성으로 무조건 처음부터 시작을 했기 때문에 들어본 적이 없는 내용과 그런 게 거의 대부분입니다. 일단 제 멤버십은 있잖아요. 이 주력이 개인 개인이야. 그러니까 개인의 상황이 메인이야, 메인. 그래서 커리큘럼이 없어요. 커리큘럼이 일단 없어요, 저는. 이 얘기는 내가 뭔가 준비를 해가지고 5억짜리를 준비해가지고 여러분한테 이거 5억짜리가 이겁니다 이렇게 알려주는 게 아니라 얼마 있으세요? 1억? 2억? 그러면 이쪽으로 노려보시고 뭐가 부족해? 함께 가지고 이렇게 해가지고 최대한에 맞춰서 이게 최종 목적이 어, 좋은 매수를 하는 쪽에 두는 겁니다. 그래서 지난 기수에도 한 그러니까 너무 적으면 제가 좀 모으라고 하고요. 한 1억 5천 정도 되면 이게 시작을 할 수가 있어요. 지금 상황에서 똘똘이로 가는 상황에서 할 수가 있고 계속 정신 교육을 하고 제가 그래가지고 멘토링 서비스가 있거든요. 멘토링. 이거는 이제 개인에게 전화로 알려주는 1시간에서 한 2시간 저는 시간 투자를 이런 데 많이 써요. 보통 분들은 자기 이제 광고하고 뭐 블로그 쓰고 유튜브 하고 이렇게 홍보하는 데 많이 쓰잖아요, 시간을. 저는 전화를 끊임없이 해요. 개인을 위해서. 그러고서 이렇게 해봐라, 저렇게 해봐라. 그래서 일어나면 카톡이 엄청 많아요, 저는. 계속 수시로 이렇게 하면서 올바른 방향으로 이끌어주는 쪽으로 이제 많이 쓰기 때문에 이런 질문 자체가 일단은 어이가 없죠, 저는. 차별성이 너무 크죠. 차별성이 너무 크고 개인의 매수에 초점이 있다. 돈 없으면 없는 대로, 있으면 있는 대로 가는 거야. 뭐 있으면 압구정 반포 가는 거고. 그러니까 얼마 전에도 제가 이제 안산을 샀어요. 안산의 대장주를 샀는데 당연히 이제 2억 이제 미만 이제 가지신 분 쪽에 이제 신한선선 노리고 이 정도의 베팅을 해야 된다. 샀는데 그 어쨌든 그게 차별점이에요. 그게.
근데 기본적으로 시드가 적은 분들이 많이 듣진 않아. 왜냐하면 지금은 어떤 시대적인 배경이 그러니까 할 수는 있는데 제가 그래도 좀 이 차별점 중에 하나가 약간 비쌉니다. 이 수강료가. 그분 입장에서는 비쌀 수 있어요. 근데 저는 싸다고 생각하거든요. 이게 서로가 이제 생각이 좀 틀린 건데 왜냐면 이거 해가지고 몇천 수억을 벌 수 있다면 그리고 실제로 뭐 3억 4억 벌었거든요. 지난번에 하셨던 분들은. 그러면 이게 뭐 10단위 이게 뭐 솔직히 내고만 해도 몇백인데 내고만 해도 몇백 몇천이고 중개 수수료 이것만 해도 몇백인데 그 단위에 이거를 비교했을 때는 싼 거거든요, 솔직히. 근데 이거를 막 밥값이나 이런 거로 수익률 개념으로 이거를 바라보면 이거는 성장률 쪽인데 수익률 쪽으로 바라보면 비쌀 수 있어요. 근데 이거는 성장률 쪽이기 때문에 천 단위, 억 단위를 다루는 부분이라서 그거에 비하면 저는 싸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개념이 틀린 건데 어쨌든 일반인들은 대부분 다 수익률 관점에서 세상을 바라보기 때문에 약간 비싸다고 느낄 수 있어요. 그래서 수강료에 문턱이 있기 때문에 소액을 가지신 분들이 일단 1차 필터링이 자체적으로 됩니다. 음, 음. 그러니까 이게 소수 과외식으로 갈 수밖에 없는 게 저도 많이 들어오는 걸 원치 않아. 왜냐하면 하나하나 다 신경을 써줘야 되는데 이거 막 들어오면은 박리담회라고 들어오면은 내가 감당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저는 일단 필터링을 일단 시키고 이걸 시키다 보니까 대체로 어, 현금이 없어도 현금 흐름이 좋은 분들이 많아요. 응? 그러니까 레버리지 쓸 수 있는 사람이 많지. 하지만 없는 분도 당연히 있죠. 이거는 뭐 제가 뭐 이렇게 만들어서 이렇게 된 것 같기도 한데, 그리고 또 이제 시대적으로 똘똘이가 유행이는 시절이다 보니 예전처럼 갭 투자, 뭐 특히 소액 갭 투자 이런 게 힘이 없다 보니 소액 가지신 분들이 잘 못 듣죠. 음. 근데 제가 20년에 강의할 때 이럴 때는 엄청 많았어요, 진짜. 소액. 소액으로 뭐 어디에는. 저도 뭐 그런 쪽에 이제 맞춰서 많이 하고 그랬는데 지금은 어쨌든 트렌드도 그렇고 뭐 이런 것도 그렇고 뭐 겹쳐서 많지는 않죠. 많지는 않지만 있긴 있죠. 음. 그렇게 답변을 드리고요. 어, 야, 이거 딱 30분까지만 합니다. 질문이 뭐 하면 또 늘어났다 하면 늘어나는데 딱 10분만 하고 뭐 잘리시는 분은 어쩔 수 없어요. 잘리시는 분은 어쩔 수 없어. 그래도 도움 되시죠? 하지만 그러니까 이런 거를 지금 한 20 몇 분 들으시고 있는데 그 홍보가 안 된다는 거야, 이게. 막 어떤 방향을 대도 20분이 잘 된다고 해서 제가 막 잘 나가고 그런 건 아니잖아. 뭐 이런 느낌이에요, 멤버십도. 근데 그냥 뭐 찍어내는 대기업 강의 같은 경우는 이제 일방통행이란 말이에요. 그냥 내가 이렇게 해서 벌었고 옛날에 이렇게 해서 벌었고 너희들도 이렇게 해. 뭐 상황이 뭐 60대야 현금이 없어 내 식대로 해. 20대야 내 식으로 해. 그냥 일방통행으로 알려주는 거지. 뭐 사람 봐가면서 맞춰주고 그런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와닿지 않지 않아요? 저거는 나랑 저 안 맞는데 이런 느낌 많이 받으실 텐데. 그건 너니까 그게 가능한 거지. 나는 안 되잖아. 이런 게 적어도 느낀 거란 말이야. 이 강의하면서. 응? 아, 저렇게 저런 상황이 있으니까 저 사람은 저렇게 됐구나. 나는 아닌데. 그럼 나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게 어려운 거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 멤버십을 만든 게 하도 이런 막연한 질문들이 많으니까 대답을 못 하겠어요. 그래서 개인적인 정보를 터야 되는데 개인적인 정보를 무료방에서 못 터. 무료방에서 내가 뭐 얼마 벌고 뭐 이거 못 털잖아요. 그러니까 당연히 이 프라이빗으로 갈 수밖에 없고 무료로 이거를 그냥 해주면 너무 많아 사람이. 그래서 유료로 할 수밖에 없고 유료로 하게 되면은 이제 소수로 당연히 갈 수밖에 없는 거고.
시간 투자가 많으니까 저는 이 한 명 한 명 다 시간 투자 많으니까 비싸질 수밖에 없는 거고 뭐 이렇게 되는 거죠. 큐 11. 그래도 최대한 해드리겠습니다. 아, 이게 또 마라톤 특강을 안 하니까 또 질문이 쏟아져 나오죠, 지금. 너무 힘들더라고, 마라톤 특강. 근데 10시부터 한 7시, 8시까지 막 했는데, 와, 진짜 질문이 끝도 없어. 실거주보다 투자 목적으로 보고 있는데, 현재 시드가 전세로 묶여 있으면 시드 확보를 위해서 미리 전세를 나가는 게 나을 거예요. 네, 끝이네. 근데 이것도 케바케죠. 케바케지. 근데 아마 무주택자면은 빨리 나가는 게 저는 좋다고 추천을 드립니다. 너무 짧았나? 매매를 생각하고 있는데 지방이라도 똘똘이 가는 게 맞겠죠. 주변에 평수가 넓은 곳으로 가야 되는지 똘똘이가 정답일지 대출을 많이 봐야지. 자, 일단은 이거는 솔직히 사람들이 많은 사람들이 이제 서울만 올라간다고 좀 알고 있습니다. 서울만. 근데 실제로는 지방도 똘똘이는 오르고 있어요. 똘똘이는 오르고 있어요. 근데 왜 서울이 더 크게 올라가는 것처럼 보이느냐? 일단은 가수요가 서울만 집중화되는 거는 사실이에요. 음, 가수요가. 왜냐면 서울이 제일 똘똘하니까. 전국에서 서울로 돈을 내가 실거주를 안 한 상태에서 돈 투자하면 다 서울이에요, 무조건. 근데 문제는 실수요도 똘똘이로만 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서울은 이 두 개가 만난 거야. 가수요도 몰리고 실수요도 몰려서 더 비싸게 느껴지는 거고, 당연히 지방도 실수요가 똘똘이로 가고 있어요. 근데 이래서 이제 인구수가 영향을 미치는 거죠. 그런데 아무리 인구 감소가 되고 있고 인구가 작은 지방이라 할지라도 그 안에서 똘똘인 매체가 안 된단 말이에요. 손가락 안에 꼽는단 말이에요. 그 많은 사람들이 다 그쪽으로만 실수요로 이동하려고 하면 당연히 올라가는 겁니다. 지방도 똘똘이. 그래서 이게 평수하고 이 개념을 이제 좀 또 헷갈리시는 것 같은데 이게 다 기초인데 자, 평수라는 건요. 이게 만족도 개념이에요. 응? 평수는. 그리고 똘똘이는요. 이게 수익성 개선이에요. 그래서 제가 늘 말씀드리잖아. 급지를 올리면 응? 급지를 올리면 어떻게 돼? 평수가 어떻게 돼요? 줄어들죠. 응? 신축이 어떻게 돼요? 급지를 올리면 신축이 구축화되죠. 응? 근데 이거를 평수를 고정해 놓고 대형으로 가면 당연히 급지가 내려가죠. 똘똘이가 안 되는 거지, 당연히. 응? 같은 돈이라면. 하지만 급지도 좋으면서 평수도 크면 좋죠. 어? 예를 들어서 뭐, 이 어디 분이야, 여기? 지방, 지방이라고만 돼 있네? 뭐 예를 들어서 뭐 대전이다? 그러면 뭐 크로바 뭐 이런 데 있잖아요. 크로바가 그래도 학군지고 제일 좋잖아요, 거기가. 그러면 더 이상 갈 데가 없으니까 40평대로 가는 게 좋은 거죠, 그런 데는. 오히려 30평대보다 40평대 가는 게 좋은 거고. 근데 그거보다 더 상급지가 있다. 그러면 더 상급지에 30평대로 가는 게 좋은 거지. 그래서 강남도 30평보다 40평이 비싸고, 예? 근데 대부분은 다 20평이 다 비싸잖아, 평당가가. 응? 대부분은. 왜냐하면 그 돈이면 30평 살 돈 있으면 급지를 또 올려버리니까. 응? 여러분 이제 선택 한번 해보세요. 응? 예를 들어 성동구 20평 살 돈이 있는데 강동구 30평을 살 수가 있어. 가격 똑같아. 투자야. 나 실거주 안 할 거야. 투자야. 어디 살 것 같아요? 거의 다 이거 삽니다. 급지 올려서 평수 줄인단 말이야. 응? 근데 강남은 더 이상 갈 데가 없으니까 대형 평수가 인기가 많지. 그런 개념으로 봐야 되고 지금 똘똘이 시대니까 뭐 이건 조절을 해야 되겠죠. 근데 만족도도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뭐 내가 가족이 뭐 이게 있는데 최소한의 그 평수를 선정을 하고 급지를 최대한 올리는 게 정답이죠. 대출도 얼마나 받을지는 그 소득마다 감당할 수 있는 그 기준이 있습니다. 그거를 하고 교집합이 되는 거를 선택하면
틀리지 않은 선택이 됩니다. 뭐 이런 것들을 이제 상담에서 이제 방향성이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는 것이고요. 음, 시간이 거의 다 됐습니다. 이제 질문을 중단을 해주시고 여기에 질문 올려도 되는 거요? 아니요 이렇게 쓰면 끝나는 건가? 아니요. 자, 대전 아파트, 세종 아파트. 이거 뭐야? 되게 많으시네. 대전 하나 있고 세종 하나 있고 서울 다세대 빌라가 두 채가 있고 와. 양도세 때문에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한 게 수년째입니다. 다 정리하고 서울 아파트를 사야 될지 지금 상태를 유지하면서 취득세 중과가 안 되는 것들을 정리해야 될지 일단은 이 한번 이 정권이라는 게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말이 있어요. 사람은 잘 안 바뀐다. 이 얘기가 뭐냐면 그 25년에 당선될 인간이 어느 성향을 보이느냐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잘 안 바뀝니다. 문재인 정권 생각해 보시면 처음 들어올 때부터 규제했잖아요. 너무 심하잖아, 규제가. 그래서 풀어줄 것 같잖아요. 그래도 실패를 했잖아. 폭등을 했잖아. 그러면은 멈춰야 될 거 아니야. 방향을 바꿔야 될 거 아니야. 계속 규제. 계속. 살아서 안 바뀐다니까, 사람이. 실패를 했는데도 17년에 규제하고 폭등하고 18년에 규제했는데 폭등하고 또 규제. 더 세게, 더 세게, 더 세게. 나중에 21년까지도 규제하다가 갔잖아. 그래서 정권이 바뀐 것 중에 부동산이 되게 영향이 컸다고 저는 보는데 윤석열 정권도 똑같아요. 이 사람도 공급 위주의 정책. 그러니까 똘똘이만 계속 올라가는 거야. 그런데도 계속 공급 하다가 이제 간 거고 여기 당선될 인간이 만약에 취득세 중과 풀지 않겠다. 뭐 이런 인간이다? 5년 내내 안 풀리죠? 안 풀리면은 똘똘이만 계속 올라가죠. 그걸 보고 판단을 해야 되는데 어 이게 어떻게 보면 이제 물린 거죠. 이 다른 시대에서 여기 취득세 중과가 이제 없는 뭐 그런 시대에서 물린 건데 뭐 어쩔 수가 없어요. 이게 5년을 그럼 또 견딜 것이냐? 응? 5년을 하나씩 하나씩 정리를 해야죠. 정리를 해야지. 만약 이렇게 된다면. 그래서 아프지만 하나씩 해야 됩니다. 체제 변화를 해야 돼. 꼭 서울 아파트라기보다는 그에 맞는 트렌드로 전환을 해줘야 돼요. 음. 더 늘리는 거는 위배되는 겁니다. 지금 트렌드에. 누구는 뭐 안 사고 싶어서 널렸어요, 지금 살게. 죽겠어요, 아주 사고 싶어서. 근데 못 사게 막아놨는데 이걸 어떻게 늘립니까? 그리고 이 취득세 중과가 안 되는 것들을 살 때는 돈이 범람을 하던 시절이야. 범람을 하니까 이게 냄비를 불을 이빠이 키면 아무리 이게 뚜껑을 닫으려고 눌러도 삐져 나가요. 풍선 효과가 나온 거야, 그때. 그래서 취득세 안 되는 것들로 간 겁니다. 돈이. 근데 지금은 그런 시기 아니에요. 어? 그런 시기가 아니야. 그러니까 이거는 어떻게 요 질문을 보면은 이제 시기적 이게 현재를 이해를 못 하는 거죠. 음? 지금 그런 시기가 아니에요. 가면 안 됩니다. 근데 누군가는 또 유튜브에서 기회다, 뭐 또 이거를 해야 된다, 뭐 공시지가가 2억까지 뭐 취득세가 안 된다, 미분양이 뭐 혜택이 준다, 뭐 별의별 게 다 나올 거야 아마. 뭐 아니면 말고, 아니면 사라지면 되거든 그분. 그냥 유튜브에서 사라지면 돼 잠깐. 다시 나오고. 응? 우리만 이렇게 남는 거야, 우리만. 그분은 사라지고 이렇게 우리만 남아 있는 거야. 1대1 코칭 느낌이라서 좋네요. 감사합니다. 멤버십 멘토링 서비스는 자, 요것도 질문이라고 봐야 되나? 사실 오늘은 입문편을 위해서 제가 한 건데 일단 이게 회로 정해져 있는 게 아니고요. 그러니까 한 번은 한두 시간 정도 하고 나면 어, 파악이 돼요. 음, 그 뒤로 문자, 전화 할 수 있어요. 거의 무한대로. 근데 다 파악이 되고 어느 정도 이분도 알기 때문에 길지 않아요. 통화 시간이, 문자 시간이. 음, 그냥
왜냐면 처음에 이게 시간이 오래 걸리는 거지. 다 파악이 되면은 아 이거 해보세요. 했어요? 이거 해보세요. 뭐 이거 왔다 갔다 이게 몇 번만 하면 되기 때문에 어 횟수 제한은 없습니다. 횟수 제한은 없어요. 근데 이 멘토링이라고 이거를 부르기가 좀 뭐해서 그런 거야. 이게 좀 짧은데 이걸 횟수로 정하고 이렇게 시간제로 정하는 게 아니야. 저는 좀 인간적이기 때문에 그리고 뭐 이게 대기업처럼 뭐 이렇게 딱 뭐 딱 정해가지고 어유 시간이 됐네 뭐 이렇지 않아요. 개인이기 때문에 아 대전이시구나. 아 이렇게 해가지고 다 13개가 끝났습니다. 좋죠. 재밌죠. 이런 거를 이제 무료로 하기가 하면 좋죠. 하면 좋은데 입문반에 오시면은 제가 이런 거를 좀 해보겠다 이거야. 왜냐하면 얘는 다 찍어놨기 때문에. 찍어놨기 때문에 좀 할 수도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 한번 맞춰보도록 하고요. 제가 뭐 매주 한다고 말씀 못 드리겠는데, QA가 이렇게 있을 때는 같이 이렇게 링크를 한번 드려서 또 이런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녹화본을 달라고 하시면은 요거는 제가 공유를 한번 해드리겠습니다. 추가적인 질문 없으시죠? 네, 맞춰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